자, 이번에는 삼각함수를 포함한 식의 최대 최소를 해보겠습니다. 최대 최소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차함수에서 범위 제한하는 내용들 있죠?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 y는 이렇게 함수가 주어져 있고 최대값, 최소값을 각각 구한 다음 이 값을 구하래요. 이런 문제는 단순하죠. sin 2x를 치환해 주시면 됩니다. 자, t로 치환해 주게 되면 치환했을 때는 반드시 치환된 문자의 범위가 나와야 되겠죠. 그 문자의 범위는 이 함수의 치역의 범위입니다. 여기 개수가 1이기 때문에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함수는 y는 마이너스 절대값 t 마이너스 2분의 1에 플러스 2분의 5가 되고, 자, 이 절대값 포함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죠. 위로 꺾인 그래프 형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꼭 지점은 2분의 1, 2분의 5가 되겠죠. 이 점이. 자, 그런데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제한되어 있죠. 마이너스 1은 1에 비해서 여기 2분의 1을 기준으로 해서 멀리 떨어져 있을 겁니다. 요 정도. 그래서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을 넣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3. 절대값이면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5, 1이겠네요. 그 다음 1은 여기 근처에 있겠죠. 1, 얼마 될 겁니다. 그러면 딱 봐도 요게 최대값, 요게 최소값이죠. 여기만 남기는 거니까. 그래서 2 곱하기 최대값 2분의 5, 최소값 1 해서 답은 5가 돼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시타가 0과 2파이 사이에서 이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이 합이 5일 때 k값 구하는 겁니다. 똑같죠? 이 문제도. 자, sin 시타를 t로 치환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0과 2파이 사이에서 sin 시타의 범위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겠죠. 그러면 요 함수가 완전히 바뀌게 돼요. 이렇게. y는 순서를 바꿔서 요거 kt죠. kt 플러스 4. 그 다음에 k 플러스 2가 되면서 유리함수가 됩니다. 그럼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죠. 이렇게 t축, 그 다음에 y축 잡아주고, 지금 이게 점근선이 이거 k가 아니라 t죠. 잘못 적었죠. 점근선이 t는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면은 대략 뭐 이 정도 이렇게 잡을까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분의 k가 점근선입니다. y는 k. 근데 k가 2보다는 작다고 돼 있네요. 그럼 2를 대충 이 정도라고 본다면은 점근선이 이 밑에 이렇게 지나간다는 이야기겠죠. 이게 y는 k가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데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 여기다가 0을 넣어보세요. 0을 넣어보게 되면은 여기 2가 되죠. 0,2를 지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죠. 이렇게 지나가겠구나. 대략적으로 그래프가. 그죠? 그럼 이쪽으로도 이렇게 지나가게 되겠죠. 근데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은 여기겠죠? 1은 여기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이 나오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1, 여기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k 플러스 4가 되겠죠. 그 다음 1을 넣어주게 되면 1,3분의 k 플러스 4가 되나요? 이렇게. 그럼 이게 최대값이고 이게 최소값 되겠죠. 근데 그 합이 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적어보게 되면 마이너스 k 플러스 4와 3분의 k 플러스 4의 합이 5가 되는 겁니다. 양변에 3 곱해서 정리해주게 되면 k 플러스 4가 15가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k가 얼마죠? 16이 넘어가게 되면은 마이너스 1 되겠네요. 결국 k 값은 얼마죠? 2분의 1로 답이 나오게 되겠죠. 답은 2분의 1 돼야 됩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fx가 주어졌고 gx가 주어졌네요. 합성함수의 최소값이 16분의 31이고 최대값은 m이라고 할 때 이걸 구하는 겁니다. 이 합성했을 때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에서는 일반적으로
1 마이너스 코사인 x를 t로 치환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을 더했으니까 0하고 1 사이 이렇게 해서 푸는 거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게 쓰이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t로 치환하는 건 좋은데 이 지금 루트 x가 살아있죠. 이게 지금 그죠? 그러니까 루트 t 루트 2 빼기 t가 되면서 이 식 자체가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말의 뜻은 1 빼기 코사인 x를 여기 넣어라 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 1 빼기 코사인 x를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 해주고 제곱해주게 되면 이때 f g의 x는 이렇게 되겠죠. 2배의 코사인 제곱 x에다가 플러스 루트 1 빼기 코사인 x 곱하기 루트 자 여기 넣어주게 되면은 1 더하기 코사인 x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때 지금 얘와 얘를 곱해야 되는데 이때 루트 안인 이 부호를 잘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얘가 플러스 플러스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는 그냥 곱해버리면 되지만 마이너스 마이너스인 경우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1 빼기 코사인 x 0하고 1 사이입니다. 1 더하기 코사인 x는 얘도 0하고 1 사이다라는 거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양수이기 때문에 곱해버릴 수 있어요. 그럼 얘는 2배의 코사인 제곱 x에다가 플러스 루트 1 빼기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k가 되고 자 얘 대신에 사인 제곱 x를 넣을 수 있죠. 이걸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루트를 계속 쓰고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문제를 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제곱이랑 루트랑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인 x로 나오기 때문에 절대값 사인 x 코사인 제곱 x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통일을 시켜줍니다. 2배의 1 빼기 사인 제곱 x 플러스 절대값 사인 x 플러스 k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배의 사인 제곱 x 플러스 절대값 사인 x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k가 되겠죠. 자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루트가 없어진 거죠. 이게 자 그러면 요걸 정리를 할 때도 사인 제곱 x 요걸 어떻게 보냐면은 사인 제곱 우리가 절대값의 성질상 얘는 사인 x의 제곱이 됩니다. 얘는 이렇게 보는 거죠. 마이너스 2배의 절대값 사인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절대값 사인 x 플러스 2 플러스 k로 본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제 완성이 됐죠. 이제 절대값 사인 x를 t로 치환해 주게 되면 t의 범위는 0하고 1 사이가 되겠죠. 그리고 저 함수는 이렇게 바뀌겠죠. 마이너스 2t 제곱에 플러스 t에다가 플러스 2 플러스 k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위로 볼록한 상태고 꼭지점의 좌표가 여기가 4분의 1 콤마 4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죠? 16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더하기 4분의 1 8분의 1이죠. 8분의 1에다가 2를 더하니까 8분의 17 되겠죠. k 더하기 8분의 17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범위가 0하고 1 사이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0은 1에서부터 4분의 1만큼 떨어져 있겠죠. 여기가 0, 얼마일 겁니다. 그 다음 1은 여기서부터 4분의 3만큼 떨어지겠죠. 여기가 4분의 1, 얼마죠? k 플러스 1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은 요 범위 안에서 최대값은 얘가 되고 최소값은 얘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최소값이 16분의 31이네요. 최소값. 이게 16분의 31. 그러니까 k 플러스 1이
16분의 31이니까 K값은 16분의 15가 되겠죠. 그 다음 최대값은 여기 K 플러스 18분의 17 되겠죠. K가 16분의 15예요. 그 다음에 18분의 17. 그죠? 그럼 계산하면 얼마죠? 이거는 16분의 요게 지금 34죠. 그러면은 49가 되겠네요. 다시 여기 34. 그쵸? 49. 이때 M과 K를 더하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6분의 64가 나오면서 답은 4가 돼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여기 요 루트와 요쪽 루트, 이 루트를 어떻게 벗길 것인가, 그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걸 통째로 치환해서 푸는 건 일반적인 문제지만 이 문제에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함수가 주어졌고 최대값이 5일 때 모든 실수 A값의 곱을 구하는 건데, 일단 여기 사인과 코사인이 섞여 있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 1 빼기 코사인 제곱 x를 넣어주고 1 없어지죠. 이렇게. 그리고 정리해주게 되면은 이 함수가 y는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에다가 플러스 2a의 코사인 x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코사인 x를 또 t로 치환하겠죠. 똑같습니다. 치환해서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되겠죠. 이 범위 보고. 자, 그러면 함수가 y는 마이너스 t 제곱에 플러스 2at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a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a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범위가 제한돼 있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을 텐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제 여기가 지금 a, a 제곱일 겁니다. 근데 이 범위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최대값이 달라집니다. 마이너스 1과 1, 요 범위일 수도 있고, 그 다음 마이너스 1과 1, 요 범위일 수도 있고, 그 다음 마이너스 1과 1, 이 범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범위를 구분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복사를 해서 여기서부터 벌써 이제 분류 기준이 세 가지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좀 분류를 해서, 자, 만약에 마이너스 1과 1이 여기 있다. 여기 마이너스 1, 1이 여기 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 이 범위만 생각하는 거고, 이때 이 말뜻은 A가 1보다는 오른쪽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A가 1보다 커야 된다는 소리겠죠. 그죠? 마이너스 1과 1이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죠? A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소리겠죠.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고 1이 여기 있다고 한다면 이때 A 값은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푸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 얼마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a 빼기 1 되겠죠. 그럼 여기는 1, 2a 빼기 1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범위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최대값이 나오겠죠. 근데 최대값이 5라고 돼 있죠. 5. 그래서 2a 빼기 1이 5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럼 여기서 a 값이 얼마다? 3 나오겠죠. 마지막으로는 이 범위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범위를 제한시키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한다. 되죠? 오케이. 다음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a 빼기 1이고 여기 그 다음 여기가 1, 2a 빼기 1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범위만 남기겠다라는 소리죠. 그러면 최대값은 a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 a 제곱이 5가 된다는 소리니까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로 나오겠죠. 이때 이 값이 이 조건 안에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둘 다 안 들어가 있죠. 얘는 탈락입니다. 둘 다 못 써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a 빼기 1이고
여기가 1,2a 빼기 1입니다. 자, 그럼 최대값은 이렇게 남기니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죠. 이게 5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때 a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반드시 범위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마이너스 3은 얘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죠? 됩니다. 그럼 가능한 값은 마이너스 3과 3 두 가지가 나오겠죠? 그 두 개를 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답은 마이너스 9 이렇게. 이 형태는 우리가 수학하에서 수학상에서 최대 최소 문제를 풀 때 많이 봤던 형태죠. A의 위치를 알 수 없을 때는 범위를 정해서 풀어준다라는 것 되겠죠? 자, 14번 보겠습니다. 두 양수 A, B에 대해서 이거 1대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일단 요것만 보시게 되면은 요걸 1 빼기 코사인 제곱 x로 고쳐서 문제를 풀겠죠. 그리고 코사인 x를 t로 치환해서 뭔가 문제를 풀어 나갈 겁니다. 그죠? 이까지는 뭐 별 문제 없는데 문제는 이게 뭐냐라는 거죠. 이 조건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데 이때 힌트는 얘입니다. 양수 A, B에 대하여. 그래서 이거 어떤 조건을 구하기 위해서 이게 양수다라는 상황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양변에 A, B로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 정도는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A, B로 나눠보게 되면은 4 코사인 시타가 B분의 A에다가 더하기 A분의 B 이렇게 되겠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양수라는 말을 줬을까요? 이 두 개가 지금 어떤 관계인가요? 이 두 개가 역수 관계입니다. 뭔가 떠오르는 거 없나요? 산술 기하를 생각하라 라는 소리입니다. 생각할 수 있느냐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얘를 A라고 보고 얘를 B라고 보고 이거는 크거나 같습니다. 2루트 곱해버리면 1 돼버리겠죠. 이렇게. 결국은 얘가 2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4 코사인 시타가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소리는 코사인 시타가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소리겠죠. 자, 코사인 시타가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런데 시타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죠.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 방향은 알고 있죠. 코사인 시타를 t로 치환해야 됩니다. 근데 요 범위에서 코사인 시타의 범위는 0보다는 크고 그죠? 1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2분의 파이 등호가 없기 때문에 여기 등호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요게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과 만나서 결국은 코사인 시타의 범위는 2분의 1하고 1 사이인 겁니다. 이러면 이제 끝난 거죠. 그러면 2 사인 제곱 이제부터는 똑같습니다. 플러스 코사인 시타는 2배의 1 빼기 코사인 제곱 시타에 플러스 코사인 시타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시타에다가 플러스 코사인 시타에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이 코사인 시타를 t로 치환해주고 마이너스 2t 제곱에 플러스 t에 플러스 2인데 t의 범위가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꼭지 좀 찾아볼까요? 마이너스 2에다가 t 제곱 마이너스 2분의 t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16분의 1 빼기 16분의 1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2에다가 t 빼기 4분의 1의 제곱에다가 8분의 1이 튀어나오죠. 그래서 플러스 8분의 17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럼 위로 볼록하면서 꼭지점의 좌표가 4분의 1, 8분의 17이 되는데 t의 범위가 2분의 1부터 1까지입니다. 1은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그럼 1, 얼마인가요? 1 되겠네요. 그 다음 마이너스 1은 다시 2분의 1은 어딘가요? 2분의 1은 4분의 1보다는 크죠? 그죠? 여기 있을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 여기 집어넣을까요? 그러면 요게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2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최대값은 요 범위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값은 2가 돼야 되겠네요. 그 답은 3번 돼야 됩니다. 요 식을 기억하세요. 한 번씩 등장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럴 때 코사인 시타의 범위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죠? 그래서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를 이용해서 코사인 시타의 범위를 제한시키고 그 이후로는 푸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되겠죠?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처음 보자마자 좀 질리죠. 각도가 x 더하기 12분의 파이, 12분의 5파이 빼기 x, x 더하기 12분의 7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을 보자마자 좀 질릴 수가 있는데 이런 거에 너무 겁먹지 마세요. 일단 삼각함수는 각을 통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각 세 개를. 여러분들이 배웠던 각변환 공식 있죠. 그걸 이용해서 이걸 통일을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건데 문제를 풀면서 잘 보세요. 자, 이걸 통째로 하나라고 보세요. 이렇게. 이걸 A, 각 A, 이걸 각 B, 이걸 각 C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얘와 얘를 더해 보세요. 한번. 그럼 X 없어지죠. X가 없어지고 얘와 얘를 더하게 되면 2분의 파이가 됩니다. 더해서 A와 B를 더해서 2분의 파이다. 이거 여각 공식이죠. 그죠? 그럼 얘는 뭐라고 바꿀 수 있냐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4배의 사인에 x 더하기 12분의 파이다라고 고칠 수 있습니다. 이걸로 지금 통일하겠다는 소리예요. 자, 다음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x 더하기 12분의 파이에다가 더하기 12분의 6파이를 더하면 되죠. 근데 12분의 6파이는 2분의 파이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요. 사인에 2분의 파이에 더하기 x 더하기 12분의 파이 이렇게 볼 수 있겠나요? 이게 지금 a죠. 그리고 2분의 파이가 보입니다. 그럼 얘는 코사인에 x 더하기 12분의 파이다라고 적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12분의 파이, x 더하기 12분의 파이로 통일을 해주고 난 다음에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적어보면 fx가 코사인 제곱에 x 더하기 12분의 파이 분의 2가 되고 빼기 얘 같은 경우는 코사인 x 더하기 12분의 파이 계산 과정이 좀 깁니다. 이 문제는. 그 다음에 4배의 사인의 x 더하기 12분의 파이 이렇게 각이 통일이 됩니다. 요게 시작점이에요. 더하기 3이 있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분수 형태가 되어 있으면은 뭔가 좀 통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통분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12분의 파이로 통분을 해주게 되면은 얘는 2가 남고 빼기 4배의 사인 x 더하기 12분의 파이에다가 코사인 x 더하기 12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3. 자, 그런데 이건 뭔가 좀 익숙하죠. 이거 지금 이 숫자들 보니까. 그래서 분자를 2로 묶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2로 묶어주게 되면은 1-2배의 사인에 x 더하기 12분의 파이에다가 곱하기 코사인에 x 더하기 12분의 파이 이렇게 바뀌겠죠? 근데 이만큼이 뭔가요? 사인 x 더하기 12분의 파이 빼기 코사인 x 더하기 12분의 파이 전체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코사인 제곱에 x 더하기 12분의 파이 그 다음에 2 곱하기 사인에 x 더하기 12분의 파이에다가 마이너스 코사인 x 더하기 12분의 파이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더하기 3이 되겠죠. 자, 이때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 제곱 보이시나요? 여기 제곱 보이죠? 그러면 이렇게 전체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코사인 x 더하기 12분의 파이 분의 이거. 그럼 이걸 이렇게 보면 탄젠트 x 더하기 12분의 파이 이렇게 보면은 빼기를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안 적어줘도 되겠죠. 제곱이랑 제곱이랑 합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탄젠트 2배에 괜찮죠? 탄젠트 x 더하기 12분의 파이에 빼기 1의 전체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3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쪽으로 와서 자, 요걸 다시 한번 보는데 지금 우리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최대값, 최소값. x가 a, x가 b일 때 최대값, 최소값. 그럼 치환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탄젠트 x 더하기 12분의 파이를 t로 치환해 주는 겁니다. 이때 t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x 더하기 12분의 파이죠. 그죠? 여기 x의 범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x 더하기 12분의 파이는 어떻게 되죠? 자, x 더하기 12분의 파이는 12분의 파이를 더하면 되니 요게 12분의 마이너스 12분의 4파이죠. 더하기 12분의 파이면 마이너스 12분의 3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 다음 4분의 파이에다가 12분의 파이를 더해주게 되면 12분의 4파이 3분의 파이가 될 겁니다. 그죠? 그 t의 범위가 이렇고 x의 t의 요거 각의 범위가 이렇고 탄젠트 이렇게 하면은 여기 탄젠트 그러니까 탄젠트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얼마죠?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 탄젠트 3분의 파이 루트 3이겠죠. 그러면 식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2배의 t 빼기 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3인데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루트 3까지 이렇게 바뀌겠죠. 그럼 끝났습니다. 자, 위로 볼록한 상태에서 다시 아래로 볼록한 상태에서 꼭지점의 좌표가 1,3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이 정도 있겠죠. 그 다음에 루트 3은 요 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를 2 넣으면 4, 8, 11 되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 여기서는 루트 3, 얼마가 나오는데 요게 최대값이고 그죠? 요게 최소값이겠죠. 자, 이때 정확하게 이제 푸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여기 x가 얼마일 때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죠? 얼마일 때 최대값, b일 때 최소값 이런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게 뭔가요? t입니다. t.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11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t가 1일 때 최소값 3을 가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또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이 t가 마이너스 1일 때입니다. x가 얼마일 때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t가 원래 뭐였죠? t가 탄젠트 x 더하기 12분의 파이였습니다. 결국은 탄젠트 x 더하기 12분의 파이가 마이너스 1일 때다라는 소리입니다. 되겠죠? 그럼 이때 풀 때는 탄젠트 얼마가 이걸 동그라미라고 보는 거예요. 탄젠트 얼마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 x 더하기 12분의 파이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는 소리겠죠? 자, 그러면은 12분의 파이 넘겨주게 되면은 여기 12분의 3파이고 마이너스 12분의 4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일 때겠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에서 최대값 11이 나오는 겁니다. 똑같이 계산하게 되면 얘 보이죠? 자, 얘는 탄젠트 x 더하기 12분의 파이가 1일 때입니다. t가 1일 때라는 소리는. 그러면 탄젠트 얼마가 1이죠? 4분의 파이에서 1입니다. 그러니 x 더하기 12분의 파이가 4분의 파이에서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12분의 여기 12분의 3파이 빼기 12분의 파이니까 12분의 2파이 6분의 파이겠네요. 그죠?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최소값 3일 때는 x가 6분의
파이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이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A에서 B를 빼라고 돼 있죠. 그러면 절대값에다가 A 최대일 때 요거, 최소일 때 요거, 그죠? 여기서 이거 빼라는 소리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빼라는 소리입니다. 마이너스 3분의 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빼주고 거기다가 최대값, 최소값 더한 것 11과 3을 더하라는 소리겠죠. 그러면 14를 곱하면 된다 이 말이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6분의 그죠? 잠깐만. 마이너스 6분의 3파인가요?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다가 14를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7파이 그죠? 절대값 씌웠으니까 답은 7파이가 돼야 되겠네요. 이 문제는 첫 번째부터가 난관입니다. 요 각을 통일하는 것 이때 전부 다 여각 공식을 사용했죠. x 더하기 1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 각이 이상하더라도 겁먹지 마세요. 그냥 뭉뚱그려서 동그라미 이렇게 생각하고 각 사이의 관계를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식만 정리를 쭉 해주시고 치환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죠. 되겠죠?